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명도TV 자유조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한반도 정세가 상당히 위험하게 가고 있는데 북한은 한국에 잔입해 있는 간첩이라고 하죠. 고종간첩. 이 고종간첩이라고 하는 것은 1953년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침투시킨 사람들, 1950년 6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이 수많은 고종간첩들을 난파했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우리 한국에 뿌려놓은 자생 쪽이 아니라 그들의 교육을 받고 간첩으로 전락한, 또 그 이후에는 제3국에서 북한 공작원들이 출장 온 한국 사람들, 또 좌파들을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이고 교육을 시켜서 들여보낸 간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들이 지금은 종북, 친북, 좌파의 이 탈을 쓰고 활동하지만 대체적으로 그 사람들을 대체 들여다보게 되면 북한과 연계되지 않은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2023년도 21세기에 무슨 아직도 간첩 타령이나 할 것이나 하겠지만 창원 간첩단 사건, 그리고 청주 간첩단 사건, 윤미향과 같은 우리 불쌍한 위안부 할머니들을 둥채먹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북한하고 연계해서 또 탈북민들을 기만해가지고 일부 탈북민들을 자기 집에다가 끌어다 놓고 북한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회유했던 이런 친북, 종북 좌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에게 지령을 하다시피 계속해서 대외 사이트, 즉 우리 민족끼리를 비롯한 조선의 오늘, 요명, 통일메아리, 메아리와 같은 이런 대외 매체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노동신문에까지 노골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라고 사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참해서 2017년으로 돌아가자는 노골적으로 박근혜 탄핵과 같이 윤석열을 탄핵하자는 프랑카트, 구호들을 들고 엄청나게 또 촛불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한국 언론에서 나온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것들도 지금 북한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우리 민족끼리 사이트와 노동신문에 싣고 있습니다. 더 한심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까지 하고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 여러분 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것은 법을 지키는 초일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추미애까지 노동신문에 내세우면서 지금 탄핵을 사주하고 있는 것, 우리 오늘 이 상당히 북한의 이 오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촛불 집회나 친북, 종북 좌파들의 시위가 마치도 전국적 범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데 대해서 오늘 우리 안찬일 박사님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볼 수 있는데 보게 되면요, 야, 이거 가관입니다. 12월 2일, 11월 27일, 11월 모두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겁니다. 재선으로 판도라함을 열어제낀 미련한 대결과 윤석열 대통령이죠. 카메라 초점, 촛불, 2017년이 떠오른다. 2017년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겁니다. 종북, 친북, 좌파가 야당과 힘을 합쳐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것을 지금 다시 방영하면서 그때로 돌아가라고 사주하고 있는 거고요. 독재자의 외로움,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거는 모두가 윤석열 대통령, 괴뢰 지역에서 반미 반전 윤석열 욕도 퇴진투쟁 고조, 제67차 촛불 집회와 시위 전개, 굉장한 괴뢰 지역 주민들 최고의 월동 준비는 윤석열 퇴진이라고 주장. 야, 이거 진짜. 그리고 여기 사진, 동영상 다 실었습니다. 전쟁광, 윤석열 욕도의 탄핵을 요구하는 대중적 투쟁 고조.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게 전 국민적 투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게 잘못하면 제 말씀은 북한이 오판을 할 수 있도록 노동신문에 실린 건데요. 12월 10일 세계 대전 화군 미군 철거하라. 북친 동맹 아시아판 나토 규탄한다. 친미 친일 호전물이 윤석열 타도하자. 괴뢰 전 지역에서 반미 반전투쟁 전개. 제68차 촛불 대행진진해. 이렇게 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입에 담지 못할 요구를 하면서 이 사진을 노동신문에 실은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 보시죠. 뉴스에서도 잠깐 나왔던 거인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싣진 않았죠. 우리 뉴스들은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뭘 들고 있나 좀 보세요. 여러분, 이거 윤석열 퇴진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을 끌어내리자, 5천만이 몰아내자, 윤석열 탄핵, 김건희 구속. 네. 이게 지금 제정신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김건희 범죄 비호, 윤석열을 탄핵하라. 야, 탄핵으로 싸자.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그렇죠. 북한 주민들은 지금 북한이 핵무기가 아니라 그냥 군사분계선상에서 포탄 소리만 몇 발 나도 당장 뒤집어지는 것으로 오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북한이 왜 이 시점에서 이렇게
대남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걸 이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죠. 즉, 그들은 이 내년 총선에서 지금 야당, 진보 좌파 종북 세력이 좀 더 우세하게 이기기를 지금 응원한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자면.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든 기스내고 상처내서 보수 정당이 거기서 밀리고 이번에 멸망하기를 바라는 거죠. 이번 선거에서 멸망하게 되면 진보 끝난다고 하는 거죠. 좌파 정당이 올라서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라. 이 어림도 없는 얘기죠. 박근혜 정권 때는 우리 국민들이 또 법조계가 어떻게 돼서 탄핵이 있었지만 현 윤석열 정부는 바로 보수 세력에 의해서 당선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탄핵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저와 같은 이 선전선동 공세는 참 허장성세다. 짖지 않는 개가 무섭다고 하는데 저게 자꾸 지저대면 오히려 북한이 뭔가 지금 위험하구나, 벼랑 끝에 섰구나 이런 것만 광고하는데 지금 김정은 정권이 그런 스탠스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그렇게만 볼 것 같진 않아요. 왜? 이런 걸 자꾸 내보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안다고 하지만 그렇죠. 북한 주민들은 노동신문에 이렇게 실리게 되면 야 때는 이때다. 왜 가만히 있냐. 지금 뒤치라. 이판 사판 북한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이판 사판 뭐 이렇게 이래도 죽고 저래도 한번 공격이라도 해서 한국을 쓸어버리고 전쟁이라도 한번 해보고 죽자는 게 소원이라고 할 정도인데.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북한 내적인 효과는 상당히 엄청나겠죠. 극대화되고 저런 선전 공세에 휘말려서 이제 무슨 하마스 공격을 해도 그게 북한 내에서는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들어오라고 우리 대한민국이 문을 열어주진 않겠지만 어쨌든 북한이 저렇게 대외적인 매체들을 통해서 자꾸 대남 비방 선전 공세를 강화하는 것은 내적 논리이고 지금 배고파 굶주림에 허덕이는 주민들이 들고 일어날까 전쟁하자고 하자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판사판 전쟁해야 뭐 살 길이 열릴까 해서 전쟁해서 하마스처럼 목숨 걸고 싸우자는 게 지금 북한 주민들의 면에서는 이게 한반도 정세가 불길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북한에 이렇게 선전하는데 발을 맞춰주는 고대 야당이 있습니다. 나 이거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고대 야당이라고 하니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라는 사람은 범죄 혐의로 독지 붙어가지고 지금 그거에서 지금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김건희 탄핵까지 친북 종북 세력뿐만 아니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금 특검을 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구속시켜야 된다. 다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과 마치 또 동조하고 발을 맞춰두는 듯이 고대 야당이 하니까 오히려 북한 정권이나 김정은이나 북한 주민들도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저렇게 고대 야당이 발을 맞춰주게 되면 이거 뭔가 승산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까 봐 제가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걱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고. 근데 왜 그래요? 왜 더불어민주당은 그냥 이재명 그 범죄로 아직 범죄 혐의로 가득한 자기 당 대표를 살리기 위해서 특검 카드를 내세웠다 이런 여론이 많이 형성돼 있잖아요. 그러면 당 대표를 교체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정상인데 문제는 지금 이재명의 그 커버 전략이 김건희 여사의 뒷다리를 잡아서 그걸 좀 상쇄시키려고 하지만 그건 법이 알아서 정의롭게 하고 김건희 여사의 어머님이 뭔가 그 잘못을 해가지고 좀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갈 건 가고 그것 보더라도 법이 살아있는 건 틀림없거든요. 정의가 살아있죠. 정의가 살아있어서 어느 나라의 대통령의 장모님이 법을 위반했다고 감옥에 갑니까?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가 정의로운 나라인데 지금 이재명 그 정말 범죄의 두루마기를 10겹 100겹 입은 사람을 지금 활개치는데 이걸 살리기 위해서 대통령의 부인을 걸고 늘어진다. 대통령은 우리 보수 세력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지난해 4월에 공명정대하게 표를 찍어서 헌법으로 당선시킨 대한민국의 통치권자입니다. 그 부인을 가지고 아무리 걸고 늘어져도 법에서 걸리지 않으면 이걸 처벌할 수가 없는데 그걸 야비하게 들고 나오는 걸 보면 정말 이 야당 진보 좌파를 표방하는 이 정당은 정말 더티 플레이를 한다. 이렇게밖에 우리 달리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바로 서지 않으면 내년
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마치도 자기네가 180석 또 얻을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만 여론이 지금 싸늘하게 식어버렸거든요. 왜? 그렇죠. 이재명 당대표라는 지금 현재 당대표 때문에 목숨을 자살한 사람만 해도 5명이 이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전 같으면 벌써 도덕적이라도 무슨 죄가 없건 있건 따지기 전에 도덕적 자기가 사표 내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관행이 그렇게 돼 왔잖아요. 그렇죠. 5명이 죽었는데도 난 모른다고 그렇죠. 자기는 죄가 없다고. 자,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현직 당대표 또 전직 당대표란 송영길이 보면 또 한심해요. 저게 뭐 돈봉투 사건. 돈봉투 사건에서 지금 국회의원이 두 사람인가 이렇게 구속되고 모두 15명이 수사를 받고 5명이 구속되고 지금 다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죄가 없다고 검찰에 맨날 앞에 가서 빨리 날 조사를 하길더니 네. 실제 가서 조사하겠다고 부르니까 묵비권 행사한답니다. 아니 죄가 없으면 거기 당당하게 검찰이 제시한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밝히면 되잖아요. 그렇죠. 전직 당대표나 현직 당대표나 이런 당대표를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내년에 총선에서 과연 살아남겠는가. 뭐 180석은 둘째치고 살아남겠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뭐 남이당 걱정할 지금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 아니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당연하지. 그건 당연한 현실이고 팩트고 그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 범죄자들이 리드하는 당이 과연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더티하게 대통령 부인이 뒷다리나 잡으려고 그러고 이런 방식으로 선거에서 아예 이길 생각은 말고 제가 볼 때는 가장 먼저 이 더불어민주당이 좀 환골탈태를 해서 지도부부터 바꾸고 선거에 임하는 게 좋겠다. 반면에 지금 뭐 국민의힘 당이 약간 그 리더십에서 지금 흔들리는 것 같지만 우리 국민의 거의 대한민국 국민의 70-80%는 보수입니다. 이 보수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을 이루고 있고 또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지금 저 행태를 볼 때 우리가 보수의 깃발 아래 뭉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안보가 흔들린 다음에 무슨 뭐 진보의 나라가 없으면 그건 그야말로 저 베트남 공산화된 이후에 그런 양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주 현명하고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참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다 잘하는 건 아니죠. 이번에 국민의힘 당에서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뒤로 일선으로 물러나겠다. 내가 잊혀지는 건 두렵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바란다면 나는 어떻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기 때문에 나는 잊혀져도 좋다. 하고 정말 그 권력을 내려놓기가 상당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어떻습니까? 김기현 대표도 그래도 당을 살리겠다고 다시 한번 한골 탈퇴를 해서 당을 살리겠다고 앞장에 섰지만 여론보다도 오히려 국민의힘 당에 이 반대파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하도 몰아대니까 그래 당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들이 사퇴하면 내 사퇴한다고 사퇴했습니다. 그러면 사퇴하면 정말 그걸 칭찬해 줘야 되는데 가관인데 이제 또 사퇴한 걸 가지고 또 이제는 또 시비를 걸고 앉아있어요. 이건 더불어민주당 내 사람들도 오늘 그 뉴스를 들어보면서 오니까 이거 가관입니다. 김기현 전 대표를 비방 중상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모략을 해가지고 인신적 공격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또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그냥 좌파들이 나와서 KBS 라디오에 나와서 그 정관용의 시사를 보니까 그 무슨 개변을 늘어났나 보다가 하도 귀가 아파서 꺼버렸거든. 너무 창피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뜨고 이 국민 여론이 지금 한동훈 장관과 이재명과의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상당히 앞설 확률이 많아요. 지금 비슷비슷하게 여론이 나오니까 이제는 한동훈 장관을 또 깎아내리고 인신공격하는 KBS 라디오에서 오늘 들은 겁니다. 제가. 그렇죠. 이거 참 문제가 심각한데 언론이 문제입니다. 교묘하게 아니 좌파가 그것도 친부 국진 좌파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국민의힘을 생각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인신공격을 깎아내리고 여론을 호도하는 걸 보면서 정말 여러분 이거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은 잘해도 깎아내리고 못해도 깎아내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깎아내려가지고 내년 총선 때 이 좌파 국진 좌파가 자기들이 또다시 180석을 과반 이상 엄청나게 당선을 시켜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정부를 뒤집어엎으려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저는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해서 찍지 말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라가 위태로운 건 상관없이 오직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를 끌어내리는 데만 정신이 몰두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과연 우리 국민들이 표를 줄까? 그리고 정상적인 비판, 정책과 인민 생활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 생활과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는 것 그걸 비판 100번 1000번 해도 지당합니다. 그러나 자기 당대표 즉 이재명 대표의 그 독지 붙은 그 범죄 혐의를 딴 데로 이목을 돌리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를 특검하자고 내세우는 것은 옛날 구태 정치에도 이런 것은 없었다는 겁니다. 어느 정치 김대중 대통령 때나 노무현 대통령 아무리 좌파 정권 때에도 영부인을 공격하는 건 전 보지 못했거든요. 김대중 정신, 화합과 평화의 정신 이미 민주당에는 사라진 지가 오랜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강민도TV 자유조선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